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8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1박 2일간 방한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의 신뢰가 깊어졌다며 윤 대통령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안보 협력, 반도체 공급망 확보, 인적 교류 등의 한일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일본 내 보수 여론과 한국 국민의 정서를 배려해 균형을 맞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와 적극적 외교를 위해 사죄까지 언급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는 한국 내 여론과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한일 관계의 불안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투자의 기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 모임에 참석해 올해는 침체 쪽에 무게를 두고 쉽게 벌던 시대는 끝났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버핏은 우리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낮은 수익을 보고할 것이라며 그 이유를 폭넓은 경기 하강 탓으로 돌렸습니다. 해서웨이로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6일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가운데 한인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36분께 댈러스 교회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 모 씨와 강 모 씨, 이들의 3세 아이가 총격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 부부의 다른 자녀인 5세 아이는 크게 다쳐 당일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가족은 모두 미국 국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한인 매체는 조 씨와 강 씨가 각각 변호사와 치과 의사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들 가족이 지인과 생일 파티를 마친 뒤 쇼핑몰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조 씨 부부의 지인의 말을 빌려 전했습니다. 다른 한인 현지 매체는 이들이 현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이번 참사로 한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도시 앨런은 댈러스 시내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소도시입니다. 앨런 쇼핑몰은 댈러스 등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이 아울렛 앞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총기를 난사해 모두 8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 역시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되었습니다. 앞서 이 쇼핑몰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교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33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밝혔으며 현재까지는 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르시아가 사살된 뒤 현장에서 AR-15 스타일의 소총과 권총 등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르시아가 극우주의와 인종주의에 경도된 상태였다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8학년 중학생들의 성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학과 영어 성적이 하락한 데 이어 미국 역사와 윤리 성적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학년 학생들이 지난해 치른 미국 역사 시험에서 500점 만점에 258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보다 5점이나 하락하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8학년들의 시빅, 윤리시험 성적은 300점 만점에 150점으로 2018년에 비해 2점 하락하며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적 우수 학생의 비율이 미국 역사는 13%, 윤리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공립 초중등 학생들의 성적은 팬데믹 이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팬데믹 기간 중 학교가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성적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조수민은 지난 5일 나폴리 세리에 A 우승이 확정된 뒤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감사 인사글에 축하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수민은 이탈리아 유학 시절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끈 세리에 A 우승을 두 번 다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김민재 선수의 멋진 활약 덕분에 33년 만에 우승을 되찾은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파이팅이라며 응원의 글도 남겼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5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린 2022-2023 세리에 A 33라운드 우디네세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승점 80을 쌓은 나폴리는 남은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재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한국인으로서 이탈리아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한국을 또 알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 꼽히는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박지성, 정우영에 이어 김민재가 3번째입니다. 세리에 A 우승의 기쁨을 맛본 한국 선수는 김민재 단 한 명뿐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나폴리에 입단해 팀의 리그 33경기 가운데 32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우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8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